할머니가 밭에서 일하시는 중이셨답니다. 그날은. 네네네. 근데 그 와중에 예전에 사연에서 소개시켜드렸던 과일 장수 돌비가 찾아옵니다. 오, 과일 과수원하시던? 장수, 예. 네. 과일 가게, 그죠, 그죠, 과일 그죠. 떼서 사과. 파시다가 이제 할머니가 가게 차려주신 분, 네. 네. 그분께서 이제 과일 장수 돌비가 할머니를 찾아오셨는데, 할머니는 처음에 그냥 지나는 길에 인사나 하려고 들렀나 싶으셨대요, 처음에. 그래가지고 이제, 아이고, 오랜만이다, 돌비야. 잘 있었나?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돌비가 대뜸 할머니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저, 어머니, 누구 좀 봐주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예. 그러니까 보통 이제 지방에서는 뭐 친한 어른들한테는 어머니라고 합니다. 어머니라고 오해하지 마세요. 네. 이렇게 들으셔가지고 할머니가 밭에서 일하시다 말고 돌비를 이렇게 쓱 쳐다보셨대요. 멀리서. 근데 돌비 옆에 처음 보는 애가 붙어 있더래요. 펑펑 울고 있더래요. 할머니가 보시다가 왜 우냐고 물어보셨는데, 그 물어보시고 나서 이제 돌비한테 말씀을 하셨대요. 야, 돌비야, 누굴 봐달라는 기고? 물어보시니까 돌비가, 아이고, 어머니, 다른 게 아니고, 저, 과일 가게에 자주 오는 손님이 있는데, 과일 가게에 너무 자주 찾아오는 기라에. 그래가지고, 무슨 일인가 궁금해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일인지 들어보니까, 자기 딸이 정신을 놨다 하는데, 무당이 자꾸 과일 같은 거 사가지고, 구슬을 해야 된다 해가지고, 과일을 사러 왔다고. 그래서 그냥 뭐 과일을 내줬대요. 네. 너무 자주 찾아오니까 자세하게 물어보고 싶어가지고 이제 물어봤는데 뭔가 이상해 본인이 생각하기도. 그래가지고 한마디 했대요. 예. 아이고, 따님이 그렇게 차도가 없으면은 딴 방법을 알아보셔야지 왜 자꾸 안 되는 일에 힘을 쓰시냐고. 이렇게 계속해서 과일 준비한다고 나아지는 것도 없는 것 같은데 무슨 일인지는 뭐 제가 뭐 들어서는 모르겠고, 내 잘 아는 어르신이 계시는데 그분 한번 만나 보시렵니까? 이렇게 물어보셨대요. 네. 일단은 뭐 제가 어르신한테 한번 물어보고 다시 답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왔는데, 어머니 내 봐가지고 그분하고 따님하고 한 번만 봐주면 안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래요. 그냥 할머니가 그 하던 일 마저 하시다가 그런데 이거 마저 하고 갔구만 하시고는 이제 과일 장수 이제 돌비하고 이제 집에 들어가셨대요. 그래 이야기를 나누시는데 할머니가 물어보셨대요. 그래, 돌비야, 니는 뭐가 그래 이상하더노? 물어보니까 처음에는 뭐 이상하게 생각 안 했는데 너무 자주 오는 거야, 과일 가게에. 게다가 이 과일 사가는 양이 뭐 일반 가정집에서 소화할 수 있는 양을 사가는 게 아니래요.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과일 사는데. 그리고 과일 값을 깎지도 않고 그냥 불러주는 대로 과일 값을 내고 가더래요. 그런 거. 예. 그게 꼭 값을 치르는 게 꼭 무슨 굿상에 필요한 과일 사는 것 같이 사더래요. 원래 이제 굿상에서 쓰는 과일 같은 거는 과일 값을 깎는 게 아니래요. 그냥 무조건 오. 그런 대로 준대요. 예. 그게 뭐 약간 그쪽 세계에 그런 불문율 같은 건가 봐요. 과일 뭐 준비하는 거니까 이렇게 그냥 돈을 주는 건데. 네네. 그래, 그게 너무 신기해가지고, 아이고, 사장님요, 혹시 뭐 어디 구판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셨대요. 과일 너무 자주 사가시네요. 그러니까. 그 사장님이, 아이고, 어떻게 하셨냐고. 이거 굿상에서 쓰는 과일인지 어떻게 하셨냐고 하니까, 아이고, 제가 이 일을 오래 해가지고, 뭐, 잘 아는 어르신도 있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과일을 자주 대는데, 꼭 과일 사시는 게 꼭 굿상에 필요한 과일 사시는 것 같아서 물어봤다. 물어보니까, 그분이 이제, 얘기를 해주시더래요. 아이고, 사실은 제 딸이 정신을 놔가지고 굿을 해야 된다 그래서 과일을 이렇게 주기적으로 사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할머니가, 아이고, 그래서 할머니 이래저래 물어봤는데 너무 불상타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과일 준비해서 굿을 하는데 나아지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 뭐 제가 도와줄 분을 안다 이렇게 문을 떼었더니 꼭 부탁 좀 드려달라고 해서 제가 어머니한테 한번 찾아왔다고. 그 어머니 한 번만 도와주이소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할머니가 그래. 뭐 돌비한테 알았다. 내 한번 만나보구만 하시고는 이제 3일 후에 돌비하고 50대 남자분이 할머니 집에 찾아오셨대요. 네. 그 할머니는 이제 50대 초반 남자를 보자마자 욕부터 박으셨대요. 어떻게 욕을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지. 이게 홀리도 단단히 홀린나.
지 자식 말라 죽는 것도 모르고 뭐하는 짓이고 그래도 밥은 먹어야 되겠더나. 네 새끼는 지금 살려달라고 몸부림치는데 압이라는 놈이 지 새끼 죽이는 줄도 모르고 구슬하고 자빠졌네. 이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그 할머니는 남자분을 보자마자 아셨대요. 그 온몸에 배어있는 그 더러운 향냄새하고 예. 귀신들이 붙어있는 냄새. 그 오시던 남자분은 이제 영문을 모르고 처음 본 할머니가 대뜸 보자마자 욕부터 하니까 기분이 좋을 리가 있겠어요. 그치. 그 인상을 구기고 있으니까 할머니가 다시 얘기를 하셨대요. 이 미라는 놈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네. 정신을 빼놔도 정신이 적당히 빼야지. 네 딸은 하루하루 지금 말라 비틀어지고 있는데 니는 그게 뭔지 알고 덥석덥석 받았노? 빨리 꺼내라. 니 들고 있는 거. 하니까 이제 그 남자가 막 하다가 뭐 생각이 났는데 지갑에서 부적을 꺼내드려요. 부적을 할머니 책상에 탁 올려놓더라고. 할머니가 부적을 보고 이건 무슨 부적이라 하고 주드노? 그러니까 그 남자분은 그냥 집안에 귀신 떼내려면 필요한 부적이다 그래서 받았다고. 뭐 잘못됐냐고. 할머니가 귀신 떼내는 부적 같은 소리 하고 있노. 이건 네 새끼 말려 죽이는 부적이라고. 네 딸 양로로 달라고 안 하드나? 안 그러면 죽는다고. 분명히 말했을 낀데 네 딸이 정신 그나마 유지하는 거는 네 조상님 덕분이다. 알겠나? 재가를 하려면 사람을 잘 가려갖고 재가를 하든지 이 뭔 꼴이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예. 그분은 깜짝 놀란 거예요. 자기가 재가한 걸 아니까. 그거 어떻게 알았냐고. 그러니까 다 아니까 얘기를 하지. 이 뭔 욕심을 부리겠다고 지 핏줄도 아닌데 신노로 대먹으려고 아주 안달이 났다고. 내가 듣자 하니까 자네 안사랑 집안이 무당 집안이라 카대. 죽었으면 저승으로 나가지. 뭔 욕심이 생겨가지고 지 핏줄도 아니고 남의 핏줄 그저 인연 닿았다고 무당으로 만들려고 안달이 났노. 그나마 자네 집안이 센 집안이라 그거 누르고 있는데 그 기운을 떼는 부적을 받아오면 웃잖아. 이게 얘기를 하셨대요. 그리고 예. 구판에서 쓰는 과일을 네가 직접 사가지고 가는 거는 무슨 뜻인 줄 아나? 뭐 무슨 뜻인데 물어봤겠죠. 그러니까 할머니가 네가 직접 사가지고 허락해 달라는 의미로 구슬한 기다. 알겠나? 네 딸 무당 만들어 달라고. 무당이 준비한 과일이면 무당이 모시는 신한테 빌라고 사는 과일인데 그 굿상에 필요한 걸 네가 준비하면 그거 허락해달라고 대신 굿해주는 거라고. 비는 꼴이라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나? 예. 얘기를 하셨대요. 네 손으로 자네 딸 지켜주는 조상님들 팔다리 다 자르고 남의 집 조상을 신으로 받으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다 이 말이다. 알겠나? 뭔지도 모르고 그 짓거리를 했노 니가. 네가 정신이 있는 놈이가 없는 놈이가. 막 욕을 한바탕 해서 신나게 하셨대요. 예. 아니 덥석덥석 하자는 대로 하기는 하고 나아질 기미가 없으면은 다른 데를 알아보든지 해야지. 어느 년한테 홀렸는데 이 지경이 될 때까지 뭐 했노? 이 얘기를 하셨대요. 그리고는 네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지? 지난번에 저 과일장수 돌비가 왔을 때 네 조상이라고 애가 하나 따라왔더라. 근데 애가 막 울고 있는 기라. 내가 물어봤지. 속으로 물어봤지. 아야 왜 우노? 물어보니까 내 기가 차더라. 아가 막 울면서 할매요 도와주이소. 우리 할매랑 할배는 힘이 없다. 근데 돌비 아저씨 가게 갈 때마다 좋은 기운이 느껴져서 우리 할배랑 할매한테 얘기했더니 가서 도와달라 해서 내가 왔다. 할매 우리 좀 도와주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할머니가 아이고 그래 할매가 도와줬구만 울지 마라. 그러고 나서 이제 후에 이제 돌비랑 그분이 찾아오신 거예요. 사장님이. 예. 그 할머니는 다른 소리는 하나도 안 하고 부엌으로 가셔가지고 우리 밥 퍼담을 때 쓰는 주걱 있죠. 주걱을 건네주셨대요. 이거 받으라고. 내사 부적은 뭐 남들처럼 잘 쓸 줄도 모르고 별로 힘든 것도 아닌 일인데 부적 써서 뭐 하겠노. 시간만 잡아먹지. 이거 들고 가가 네 손으로 직접 밥을 해 먹이라고. 그러면 아가 그거 먹고 정신을 좀 차릴기라. 아무 소리 하지 말고 네 안 사람 모르게
우리 집으로 딸 데리고 오니라. 안 사람한테 이야기하면 아주 난리를 칠 거라고 안 된다고. 그러니까 꼭 안 사람 모르게 우리 집에 데려다 놓고 그 다음에 이야기하라고. 딸을 여로 데리고 왔다고. 일단은 딸이 안전한 데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겠나. 아마 그냥 딸한테 가자 하면 그 옆에 계시는 어르신이 안 올 끼다. 그래서 내가 이 주걱을 들려 보내는 기라고. 내가 많이 만지는 물건이니까 아마 내가 모시는 어르신들 기운이 있어가지고 금방 알아보실 끼다. 그러니까 빨리 가서 딸 데리고 오니라고. 그렇게 아버지를 돌려보냈대요. 그리고 이틀 후에 이제 아버지가 이제 딸을 데리고 할머니 댁으로 오셨대요. 할머니가 물어보셨대요. 니 몇 살이고? 물어보니까 12살이래요. 되게 불안해 보이더래요, 애가. 눈도 못 마주치고. 할머니가 그걸 보고, 아이고, 걱정하지 마라. 이 할미가 도와줬구만. 하니까 그 말을 듣자마자 그 어린애가 막 눈물을 뚝뚝 흘리더래요. 아이고. 펑펑 울면서. 할머니가 그 막 위로를 하셨대요. 아유, 괜찮다. 고마. 할매가 도와줄게. 하고 하시고는 그 아버지한테 또 호통을 치셨대요. 승질이 나가지고. 네 눈으로 직접 보라고. 네 눈에는 네 자식이 미친 걸로 보이나. 저 어린 게 얼마나 힘들었겠노. 그래도 네가 자손이라고 조상님이 돌봐주니까 다행이지. 뭔 소리를 들었길래 알을 저 지경으로 만들어 놨냐고. 그 아버지 설명을 또 하더래요. 쭉. 재가를 하고 나서 3년 정도는 애가 자꾸 귀신이 보인다 그랬대요. 집에서. 네네. 그 집사람이 이제 본인이 무당 집안이니까 주변에 교류하던 무당이 좀 있었나 봐요. 그래서 무당을 데리고 왔는데 그 무당이 딸을 보자마자 첫 마디가 그거였대요. 네. 아이고, 아가 태어날 때부터 칠성줄을 잡고 태어났네요. 이래 얘기를 하더래요. 칠성줄을 잡고 태어났다고. 그 아가 귀신 안 보이게 하려면 어째 해야 되뇨? 물어보니까 이제 애가 아직 어리니까 신을 한번 달래면 되기라 얘.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뭐 그분은 뭐 알겠어요. 집사람이 데리고 용한 무당이라 하니까 일단은 어떻게 하면 되냐 하니까 예. 그러면은 일단 단지를 받아가지고 신을 좀 달랩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아가 너무 귀신이 보이고 막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단지를 받았는데 단지에 받는 날 뭐 조상님이다 잘못이라 해가지고 집사람이 잘 빌었대요. 안사람이. 근데 한 2년 정도 괜찮다가 한 1년 후부터 증상이 점점점 심해지니까 네. 집사람이 다시 무당을 불렀대요. 그러니까 무당이 아이고 이 집에 허주 잡기가 꼈다고. 애가 칠성줄 잡고 태어나니까 어렸을 때부터 벌써 허주하고 잡기가 자꾸 꼬인다고. 네. 테마해야 된다 해가지고 뭐 1년 동안 이제 작은 굿이라도 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하도 뭐 해가지고 했대요. 근데 나아지는 게 하나도 없었대요. 그래서 긴가민가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이제 그 무당이 얘기를 하더래요. 일하지 말고 자네가 가서 직접 굿에 필요한 음식을 사가지고 오니라. 그래서 그렇게 한 것밖에 없대요, 자기는. 그냥 할머니 그 얘기 듣고 나서는 바로 또 얘기를 하셨다. 아이고, 잘했다, 잘했어. 네 딸이 저 지경이면 한 번이라도 의심 안 해봤냐고. 예. 칠성줄? 칠성줄은 무슨 얼어죽을 칠성줄이고, 그냥 평범하게 살 수 있는 아를, 와, 그 말만 믿고 이 꼴로 만들어 놨냐고. 애가 평생에 상처 안 받겠냐고. 이게. 아주 어릴 때도 아니고, 이미 알 거 다 알고, 본인 의지도 있는 애를 이렇게 해놨으니까. 아이고, 하시고는 이제 딸 옆에 계시는 어른한테 인사를 하셨대요, 어른들한테. 보니까 두 분 어르신이 아주 몸에 아주 그냥 상처 투성이었대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두 분 어른 자손 지켜준다고 욕 봤다고, 욕 보셨다고, 이제 그만하라고, 그만하이소.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자꾸 그렇게 붙어 있으면은 더 안 좋다고. 이제 걱정은 하지 마이소. 제가 도와주겠습니다 하고 이제 그 후에 이제 신딸분한테 전화를 하셨대요. 늦은 밤에. 네. 그 거짓골이나 다름없는 애 입힐 옷이 필요하니까 아무 소리 하지 말고 가서 12살쯤 되는 애 옷 좀 사갖고 오니라 하셨대요. 그 신딸분이 입힐 옷을 이제 준비해 오셨는데 그렇게 할머니 집에서 이제 목욕을 시키려고 이제 옷을 벗겼는데 세상에 몸에 매질한 흔적이 있더래요. 예. 상처라고 해초리 자국이 막 있더래요. 아문 것도 있고 안 아문 것도 있고. 할머니가 보시니까 딱 느낌이 오잖아요. 아이 그 복숭아 나뭇가지로 애 막
두드려 팬 거예요. 귀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네. 네. 그래서 할머니가 그때까지는 잘 참고 있었는데 그거 보자마자 폭발하신 거예요. 빡 하고 터지신 거예요. 바로 거실로 가가지고 앉아있던 아버지 뺨을 후려쳐 올렸대요. 네. 확 올려치고 에라이 못난 소나 네 새끼 맞는데 닌 그걸 쳐다만 보고 있었냐고. 아가 저 지경이 될 동안 닌 뭐 했노? 이만큼 했으면 다른 문제인가 보다 하고 다른 사람을 찾던가 해야지. 이 뭔 꼴이고? 알을 저렇게 매질을 하면 없는 귀신이 나오나? 딴소리 하지 말고 네 딸 옷 입고 나오면 그냥 조용히 안아주라고. 아빠가 미안하다고. 몰라서 그랬다고. 네 말 알아들었나? 이런 모자란 놈도 애비라고 감싸는 거 보니까 애가 심성은 착한데 부모 잘못 만나가 이게 뭔 고성이고? 그렇게 씻기고 나서 옷을 입혀놓으니까 그래도 사람 같더래요. 네. 그 할머니가 그 불쌍한 애를 꼭 안아주시면서 안심시켜 주셨대요. 아무 걱정하지 말라고. 여는 아무도 널 해칠 사람이 없다고. 그냥 할머니만 믿어라. 응? 할매가 다 지켜줬구만.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막 눈물을 뚝뚝 흘리더래요, 애가 막. 할머니가 그런 애를 보면서 아이고 참 안타깝다 속으로. 할머니도 이제 손자 키우셨으니까 그때는 손자 그거 보살핀다고 할머니 고생한 게 다 생각이 나셔가지고 마음이 참 안 좋으셨는데 속으로 울분만 삼키셨대요. 이것들이 진짜 내가 박살 낸다. 아, 화나지. 예. 그래, 예, 그래서 이틀 정도 지났는데 돌비한테 연락이 왔대요. 과외자는 돌비가 연락이 와갖고 아이고 어머니요. 아 엄마라고 여자가 찾아왔는데 눈이 완전 돌아십니다. 어머니 이거 왜 합니까? 할머니가 충명스럽게 얘기했대요. 오야기는 데리고 오니라. 지가 껴오면 뭐 할 게 있겠나. 걱정하지 마라. 얘기하시고는 아버지한테 연락을 하셨대요. 우리 집에 빨리 오라고. 네 안 사람 오기로 했다. 네 눈으로 직접 보라고. 누가 잘못된 거니. 네. 아버지가 먼저 오셨대요. 그 얼마 지나자니까 할머니 집으로 이제 엄마가 왔는데 늘상 얘기하지만 그 집이 어떤 집이에요. 할머니가 밖에서 데려다 놓은 영가들이 엄청 많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밖에서 데려온 영가들이 그냥 보통 영가가 아니에요. 할머니가 얘기하실 때. 네. 잘 안 달래지는 애들. 원하는 게 없는 애들. 그러니까 원한이 아주 뼈뼈까지 사무친 애들인데 그 앞에 이제 잡기 달고 온 거예요. 못 들어오지. 네. 밖에서 막 소리 치더래요. 딸 내놓으라고. 당신 때문에 내 딸 죽으면 책임질 거냐고 막 할머니 그 집 앞에서 막 그렇게 소리를 지르더래요. 할머니가 이제 마당에서 한번 쓱 쳐다보시고 밖에 나가시지도 않고 엄마 보고 말씀하셨대요. 아니 정신이 헷가닥 해도 할 짓이 있고 못 할 짓이 있지. 네 딸도 아닌데 왜 네 딸이라고 얘기를 하냐고. 그렇지. 네 아들이나 잘 간수해라. 지 자식 귀한 줄 알면은 남의 자식도 귀한 줄 알아야지. 게다가 엄연히 계모라고는 해도 니도 엄이 아니냐고. 근데 그렇게 몹쓸 짓을 하고는 엄이라고 하는 꼴이 얼마나 기가 차다고. 알고 보니까 이제 재가를 했는데 자식이 안 생겼대요. 3년 동안. 그러니까 이 여자도 아들이 있는 상태에서 재가를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엄밀히 따지면 사장님 아들이 아닌 거지. 피가 하나도 안 섞인 아들인 거지. 할머니가 그래가지고 기가 차다. 네 맨정신으로 찾아오든지 아니면 네가 들어와 데리고 가라 하시고 집으로 들어오셨대요. 확 네. 들어가셨대요. 예. 그 마당으로 직접 들어올 용기는 없었는지 한동안 온 동네가 시끄럽게 밖에서 난리를 치다가 결국은 그 엄마가 경찰한테 신고를 한 거예요. 누가 애를 데리고 갔다 이런 식으로. 예. 그 경찰에 왔는데 뭐 어떻게 하겠어요. 아버지가 같이 있는데 아버지 설명 다 했죠. 한 사람이 약간 정신이 좀 온전치 못해갖고 이런 짓을 가끔 한다. 경찰한테 이렇게 얘기하니까 경찰은 이제 그때만 해도 이제 뭐 집안일에 잘 참견을 안 할 때니까 그렇죠. 경찰은 돌아가고. 네. 그 여자는 경찰에 돌아가고 나서도 한동안 밖에서 고래고래 소리 지르더래요. 씩씩대다가. 그리고는 이제 돌아갔대. 할머니가 그 여자가 돌아간 뒤 아버지한테 말했대요. 니네로 보니까 어떻노? 저게 정상처럼 보이드나? 악에 받쳐가지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거 보니까 니는 한 번도 저렇게 난리치는 거 본 적 없지? 그동안은 자네가 다 들어주니까 얌전히 있었는데 이제 지 맘대로 안 되니까 날 뛰는 기라고. 근데 니 딸 여기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래도 이꼴로 만든 놈들 찾아가고 버려야 될 거 아이가. 내 아까 보니까 자네 안 사람도 아들 하나 있는 것 같은데 지 아들 살리려고 자기네 조상들 다 불러들인 기다. 불러들여가 잔치한 기다. 단지도 자네 조상이 아니라 그 집 조상 단지 같고 악연이다 악연이야 얘기를 하셨대요. 아버지는 이제 아이고 그러면 어르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보니까 할머니가 왜 할 거는 없다. 지놈들이 날뛰다가 알아서 벌 받을 기니까 뭐 아무것도 할 거 없다. 그냥 너는 그냥 딸한테 붙어 있어라. 많이 불안할 기라고. 그렇게 이제 아버지는 일도 안 나가셨대요. 애 때문에. 예. 일을 나갈 수가 있겠어요. 애가 그 지경인데. 저 같아도 안 나가겠어요. 그 지경이면. 할머니는 이제 그동안 이제 몰골이 형편없는 두 분 어르신들 이제 제사상도 봐드리고 이제 한 3일 정도 지났대요. 네. 어느 새벽에 이제 아버지가 이제 사색이 돼가지고 할머니를 불렀대요. 그 할머니가 일어나가 보니까 딸이 막 그 한밤중에 몸을 막 사시나무 떨듯이 벌벌벌 떨더래요. 예. 뭐 할머니 무섭다고 막 울더래요. 그래 할머니가 조용히 얘기하셨대요. 뭐가 무섭노? 와, 니 늘 이 시간에 맞았나? 걔한타 할미 집엔 귀신 못 온다. 걱정하지 말고 아빠 옆에 꼭 붙어가 자라. 할머니가 다 귀신 다 쫓아 보내줄게.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그때서 안심하고 잠이 들더래요. 아유. 또 그렇게 한 일주일 정도 지났는데 늦은 밤에 막 밖에서 막 고함 소리가 또 들리더래요. 그래갖고 아, 또 그 엄마가 왔구나 그러는데 밖에서 막 미친 할망구야부터 해가지고 막 밖에서 난리를 치는 거예요. 예. 그 할머니가 대문 밖으로 나가보셨대요. 너무 시끄러우니까 동네 사람들 피해되니까. 이제 그 엄마가 자기 딸 내오라고 막 악다구니를 쓰더래요. 예. 근데 그 여자 몸에 웬 미친 할망구가 하나 들어가갖고 내놓으라고 막 발악을 하는 거예요. 그 할머니가 얘기하셨대요. 네가 뭔데 내놓으라 하노? 제사밥이나 얻어먹었으면 얌전이나 있지. 어디 남의 귀한 집 손한테 대접받을라 하노? 네 자손한테 받아무라. 알았나? 네가 거기서 악다구니 쓰면은 내가 뭐 옳다구나 하고 내줄 줄 알았나? 내 여기 나온 거는 언 놈인지 내 얼굴이나 한번 보려고 나온 기지. 네 부탁 들어주려고 나온 거 아니다. 그러니까 썩 꺼지라. 이러니까 그 여자는 자기 의지도 아니면서 갑자기 품에서 과일 스워드를 싹 꺼내더래요. 어? 할머니 앞에서. 과일 소드? 예. 과일 스워드 싹 꺼내더니 할머니를 위협하더래요. 예. 안 내놓으면 이 미친 할망 그걸로 확 죽이뿐다 막 이러는 거예요. 할머니가 코웃음을 치셨대요. 네가 그걸로 내 찌를 수 있겠나? 내 가만히 있는 거는 네가 꼬셔갖고 일을 이 지경으로 만든 그 무당 볼락국국 하는데 거기서 누나를 부리지 말고 가 데리고 오라고. 예. 그래서 제가 할머니한테 물어봤어요. 얘기 끊고. 할머니 그러다 진짜 찌르면 어쩌려고 그러세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대답하시는데 귀신 들려가지고 사람 해하는 거는 일반 사람들한테는 해코지 하는 기지 나 같은 사람한테는 손가락 까딱 못한다. 이야. 맨정신이면 모를까. 귀신 들린 놈들은 절대로 해코지 못한대. 그게 진짜 제장기라. 허주놈들이 아무리 날고 기도 거기서 거지. 어디 건방지게 날뛰겠노. 이야. 되지도 않는 거를 지놈들이 더 잘한다. 괜히 그렇게 겁주는 기지. 이렇게 설명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들어오지도 못하고 밖에서 막 씩씩대다가 이제 그 여자는 되돌아가고 나서 한 3일 후에 이제 모두들 잠든 늦은 시간에 뒷마당에서 막 찢어지는 비명소리가 들리더래요. 예. 할머니가 이제 뒷마당 불을 켜고 뒷마당을 나가보니까 할머니 집에 있는 영가들이 미쳐 날뛰고 있더래요. 막 너나 할 거 없이 막 다 화가 나가지고 막 할머니가 와 그라노 조용히 있으라. 집안에 있는 사람들 다 놀라겠다. 그러니까 이제 영가들이 얘기하더래요. 웬 미친놈들이 밖에서 팥을 던졌다 이거예요. 예. 마당으로. 할머니가 와 팥 갖고 와 그라노. 너네 뭐 팥이 무서운 것도 아니고 신경 쓰지 마라. 괜히 그 너네 날뛰면은 저 집에 있는 애한테 안 좋다 너네 기운이. 그러니까 조용히 있으라 하고는 이제 들어가시려고 그러는데 담장 밖에서 뭐가 휙 하고 날라오더래요. 그 뭔들인가 보려고 이제 마당불 켜놓으셨으니까 뭐가 날아오길래 뭐고 하고 보셨는데 닭머리 3개가 날아온 거예요. 닭머리 3개를 마당으로 던진 거예요. 밖에서.
그리고 나서는 담장 밖에서 방울 소리가 딸랑딸랑딸랑 들리더만 할머니 대문이 좀 낮은데 닭피를 그 대문 위로 확 끼얹더래요. 예. 팥까지는 그런대로 이제 연가들을 달래는 게 됐는데 아무래도 할머니 집에 연가들이 오래되고 뭐 그러다 보니까 뭐 남들이 테마한다고 막 닭피도 뿌리고 뭐 팥도 이러고 했을 거 아니에요 옛날에. 그 안 좋은 기억이 있는데 그걸 갖다가 확 끼얹으니까 연가들이 꼭지가 돈 거예요. 확 돌아보는 거예요. 할머니가 말릴 새도 없이 그냥 확 하고 다 밖으로 대문 밖으로 확 나가더래요. 확. 그래 할머니가 큰일 나겠다 싶어가지고 나가보니까 대문 밖에는 이제 계모하고 40대 중반 방울 들고 있는 여자가 살려달라고 싹싹 빌더래요. 40대 무장한테는 보니까 방울을 들고 있는 그 귀신이 있는데 눈이 뻥 뚫려 있더래요. 예. 그러니까 연가들을 못 본 거지. 그 기운만 느끼고 아 여기 허주 무당이 있나 싶어갖고 자기 집단에는 한번 이겨보려고 그걸 한 거예요. 걷다 대고 집에 있는 잡기도 걷어내면 그 딸 데리고 가고 갈 수 있을 줄 알고. 근데 연가들이 폭발해가지고 그 잠잠해있던 기운이 확 하고 폭발하니까 네. 무당이 거기서 확 눌린 거예요. 나가니까 이제 거기서 막 싹싹 빌고 있더래요. 살려달라고. 아이고 잘못했다고. 뭐 아무것도 모르고 그랬다고 우리가. 막 빌고 할머니가 그거 보고 얘기하셨대요. 니들 거기서 뭐하노? 누구한테 살려달라 카노? 겨우 이런 거에 놀라가지고 살려달라 하면 있는 죄가 없어지나? 그렇게 우르르 몰려와가지고 이 집에 와 해코지 하면은 뭐 방법이 있을 줄 알았나? 안 그래도 닭피라면 끔찍이도 싫어하는 아들한테 그렇게 뿌려대면 화가 나는 게 당연하지. 꼴 좋다 이놈들아. 들어오니라 얘기하셨대요. 그러니까 또 군말을 얌전히 따라 들어오더래요. 설설설 길면서. 네네. 그 밤중에 이제 방으로 들어오니까 이제 밖에 난리가 났으니까 딸하고 아버지가 이제 깨가지고 봤는데 딸이 엄마하고 무당을 보자마자 막 벌벌벌 떨더래요. 아빠 뒤에 숨으면서 막 벌벌 떠니까 이제 할머니가 신타분한테 말씀하셨대요. 못 볼 걸 봐서 뭐 하겠노? 손자하고 아는 네가 데리고 가거라. 나중에 내 연락하구만. 하시니까 이제 신딸분은 이제 딸하고 아버지 데리고 손자랑 데리고 할머니 집에 나가셨대요. 네. 본인 집으로. 이제 할머니가 보니까 그 무당하고 엄마가 끌고 온 이제 신행세 하는 이제 허주 둘하고 그 외에 잡다한 귀신 한 30명을 끌고 왔더래요. 예. 시위하려고 데리고 온 거지. 근데 이미 이제 겁을 잔뜩 찍어먹고 잘못했다고 싹싹 빌더래요. 그리고 잘못했다고. 하면 그 꽃을 보시고는 말씀을 하셨대요. 아이고 이것들이 어서 신행세를 하노? 아무것도 모르는 애를 왜 그렇게 괴롭히노? 게다가 그 애를 지켜주려고 하는 조상까지 귀신으로 몰아가 해코지하고 살려달라고 싹싹 빌어도 용서해줄까 말까인데 여와가 조용히 있는 영가들은 또 와건드노. 그 영가들 없으면은 뭐 니놈들이 뭐라도 되는 줄 아나. 어림도 없는 소리 하지 말해. 응? 니놈들이 그렇게 설쳐봐야 뭐 그저 한 줌 힘밖에 안 되는 그 힘 가지고 신인내 해봐야 금방 걸릴 걸 몰랐더나. 내가 니놈들 한 짓이 너무 결심해 용서줄 마음이 1도 없다. 1도 없어. 니놈들이 오기 전에 내가 신령님한테 한번 물어봤다. 어떻게 해야 좋을지. 두 분 어르신 다 모른 척 하시는 걸 보니까 니놈들은 천도 될 자격도 없다. 예. 무슨 말인 줄 알겠나? 도망가려면 도망치라. 안 말린다고. 안 잡는다고. 갈 거면 가라고 지금. 근데 도망가면은 니놈들한테 화가 잔뜩 난 저 밖에 있는 영가들이 니놈들 가만두겠나? 나도 모른 척 할 거라고. 난 니놈들 도와줄 마음이 없으니까. 그래도 도망가고 싶으면 안 말린다고. 말씀하시니까 이제 다들 뭐 잘못했다고 한 번만 살려달라고 막 싹싹 빌더래요. 할머니가. 니놈들 죄가 있으니까 용서는 택도 없고 니놈들이 한 만큼만 내가 되돌려준다. 말씀하시고는 꼴도 보기 싫으니까 마당에 나가 있으라고. 예. 니놈들 낯짝 보면 화가 더 치밀어 올라가지고 내가 견딜 수가 없다고. 그리고 마당으로 다 쫓아 보내셨대요. 마당에 쫓아 보내니까 마당에 이제 할머니가 데려온 영가들한테 쌓여가지고 막 오도가도 못하는 거예요. 막
잠들었다고 막 싹싹 빌고 할머니 신령 본 적도 없어. 할머니 신령 뭐 모습도 보여주지도 않았대요. 그냥 그 집에 있는 귀신들한테 눌려갖고 막 싹싹 빌더래요. 그걸 할머니가 물린 게 아니라. 네, 거실에 앉아가지고 참을 밤새도록 지켜보셨다고 싹싹 빌고 있는 거를 이걸 우회하면 좋을까 싶다가 아침에 이제 신딸분한테 연락을 하셨대요. 그 아버지 바꿔달라 해가지고는 그 집에 가서 받아온 신주단지 있지 그 가오니라 얘기를 하셨대요. 아버지가 신주단지 갖고 왔는데 할머니가 그 신주단지를 마당에다 딱 두시고는 곱게 이 집에서 나가고 싶으면은 이 단지에 다 들어가라. 단지 안에 다 들어가라. 좋게 얘기할 때 단지 안에서 니놈들끼리 뭐 삶아 먹든지 뜯어 먹든지 니놈들끼리 알아서 하고 들어가기 싫은 놈들은 이 자리에서 찢기든지 니놈들이 알아서 하라고. 그 항아리에 들어가서 니 안에서 니놈들끼리 뭐 신이다 뭐다 하면서 싸움질이나 해라. 나는 모르겠다. 이렇게 말하니까 무서워서 그랬는지 어쨌는지 막 단지에 다 들어가더래요. 우르르. 그 할머니가 그 단지를 봉하셨대요. 야. 그리고 할머니가 부적 잘 안 쓴다 그랬잖아요. 예. 잘 쓰지도 않는 부적을 쓰셨대요. 부적을 쓰시고는 그 단지를 이제 들고 할머니가 아는 분 중에서 제일 성격이 더러운 성황신, 진짜 만나면서 제일 성격이 더러운 성황신한테 가서 부탁을 하셨대요. 이 썩을 것들은 용서가 안 되는 아주 나쁜 놈들이라고. 어르신께서 곁에 두고 벌 주라고 부탁하니까 성황신이 내 들어주기는 하겠는데 나도 재수가 없다고. 이깟 놈들이 뭐라고. 그 성황나무 근처에 묻지 말고 저기 딴 데 갖다 묻으라고. 그리고 할머니 그 항아리 묻어버리셨대요. 그리고는 한 15년 정도 그 땅에다 처박아 놓으셨대요. 지들끼리 그렇게 해먹으라고. 15년이나. 예. 네. 그리고 나서 할머니가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하시면서 이제 전국 다니시면서 인사드릴 때 그때 항아리 꺼내갖고 천도를 해주셨대요. 야.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는 마무리가 돼요. 제가 이거 이야기 듣기 전에 할머니한테 질문한 게 있어요. 예. 할머니는 왜 그렇게 같은 무당인데 무당을 싫어하세요? 그러니까 물어보니 할머니가 예. 얘기하시기를 무업을 잇는 사람이면 제대로 이어야지. 지 욕심 채우려고 무업하는 꼴이 웃어가 그런다 내가. 지 몸 하나 건사하기도 힘든 게 이 길인데 욕심이나 채우려고 하면 그게 되겠나? 조용히 자기 할 일만 하다 보면 언젠가는 느리지만 될 건데 예. 굳이 욕심을 부리니까 될 것도 안 되고 그러다 보면 욕심을 부리고 결국은 모든 게 망가지는 기라. 나도 젊었을 적에는 어른들이 하는 말이 이해가 안 갔지. 내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인데도 늘상 어른들이 하늘의 뜻이다, 뜻이 아니다 하면서 막으시는 선생님들 이해가 안 갔는데 내가 이만큼 살아보니까 틀만 하나도 없더라. 내 눈앞에 있는 사람 도와주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예. 내 무슨 욕심을 더 부리겠노? 남들은 뭐 어떻게 사는지 나는 모르겠지만은 나는 적어도 어른들한테 그렇게 배웠고 나도 그렇게 살려고 노력한 것밖에 없다. 내가 제자들을 미워한 건 아니다. 제자라고 입으로만 떠드는 허주 잡신들은 내가 아주 미워한 적은 많았지만 옳게 제대로 길 가는 제자들을 미워한 적은 한 번도 없다고. 예. 언제나 나보다 그 신명이 높건 낮건 간에 다 대우해주고 힘든 길 가는구나, 고생한다 이렇게 위로를 해준 적이 있지만 허주 잡신 이런 놈들한테 내가 위로 이런 거 해준 적 없다고. 다 박살 내놨지. 그래서 내가 무당을 싫어하는 기다. 왜요? 무당을 왜 싫어하세요? 나는 무당이라고 불리는 것도 싫고 언제부터 사람들이 사람 무당이라고 불렀노? 다 무슨 댁 이렇게 불렀지. 무슨 어르신 무슨 댁 언제부터 우리가 무당이라 불렀노? 그러나 무당이라는 말 싫어한다. 이렇게 얘기하시고는 이야기를 끝내주시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더 뭔가 만신 할머니가 대단하다고 느끼는 거는 15년을 그렇게 이제 했는데 그 15년 뒤에 천도를 해줬다는 거. 네. 와, 나는 그래도 뭐 가가지고 아이고 고생들 했다고 마지막에 위로해 주셨대요.
그래서 니놈도 잘못 많이 그동안 반성했겠지 하고. 이게, 그러니까 할머님이 보실 때는 허주 들린 무당이나 이런 분들을 볼 때는 그냥 그 사람이 사람이 아니라 귀신한테 조종당하는 그냥 껍데기? 네. 그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화가 나시고, 어떻게 보면 네. 저건 사람이 아니라 지금 귀신이 모든 행동을 조종을 하고 있고 말을 하는 거기 때문에 더 화가 나시는 네.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사람은 잘못한 게 없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렇죠. 예. 귀신들이 다 조종하는 기가 뒤에 붙어갖고. 근데 그 꼴이 보기 싫어갖고 안 카나 네. 그러시더라고요. 오늘 만신할머니 이야기가 뭐 흔히 무당 이야기에서 나오는 허주 이야기이긴 해요. 하지만 이 이야기 자체에서 배울 점들도 너무 많고, 그리고 그 아이는 어떻게 됐는지도 궁금하긴 하네요. 뭐 혹시 아시나요? 아이는 정상으로 되돌려놓으셨대요, 할머니가. 오, 예. 다행히도 그 두 분 어르신이 옆에서 그렇게 기를 쓰고 막고 있어갖고, 뭐 영안이 뜨이거나 뭐 그러지는 않았고, 그냥 몸이 허약해진 거예요. 하도 막 그러니까 신경쇠약 같은 게 아이고. 걸린 거예요. 아마 좀 그게 더 많이 지속됐으면은 어르신들 두 분 다 다쳐가지고 못 막을 정도가 됐으면 아마 허주가 내려앉았을 거라고 그리고 또 그렇게 이제 얘기하시더라고요.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뭐 드시냐고. 맛있는 거 먹습니다. 배가 이거- 고파서 이 밤에 또 빵 먹습니다. 배고파. 알겠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만신할머니 이야기 들려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다음번에 또 다른 재미난 소중한 이야기로 찾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세요. 네. 자, 윤혜인 아빠님이 배가 고프셔가지고 빵을 드셨어요. 마지막에 결국 참지 못하시고 드시고 계셨는데, 일단 만신할머니 이야기에서 오늘 나왔던 이야기 자체가 되게 만신할머니 멋있네요. 진짜 멋있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고, 또 많은 분들을 도와주셨던 분이에요. 그렇기에 또 큰 사람이라고 불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들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탐사님께서 처음으로 또 참여를 해주셨고, 오늘 해주실 이야기는 어떤 다세대 주택에서 정말 또 이상한 현상들과 또 어떤 한 귀신을 목격을 했다고 하셨는데, 그 집이 도대체 어땠길래 그런 일들을 겪으셨는지 바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탐사님. 안녕하세요. 아이고, 또 이렇게 처음으로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탐사님께서 다세대 주택에 살 때 실제 겪었던 이야기라고 하셨는데, 거기가 지금 사시는 곳은 아니죠? 그렇죠. 거기를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이사를 가서 20살까지는 제가 거기서 살았었고, 그리고 독립을 했어요, 저는. 제가 21살 되는 나이까지는 저희 부모님이랑 동생은 살았어요. 그럼 지금은 아무도 안 살죠? 그쵸. 그 집을, 그리고 허물었어요, 나중에. 예. 그 집을 허물고 재개발을 해가지고 다시 새로운 집이 올라간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거기가 어디 동이에요? 지역이요. 네네. 지역을 이렇게 말씀드려도 되나? 어려우시면 말씀 안 하셔도 돼요. 그냥 경기도예요. 경기도고, 경기도고, 경기도면 서울은 너무 아니고, 음, 수도권이에요, 수도권. 전철이 다니는 곳이에요. 경기도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넓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는. 경기도, 바닷가랑 가까워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네. 자, 네. 바닷가와 가까웠던 그 집, 바로 이야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 가! 길이십니다. 렛츠 기릿! 제가 거기를 초등학교 5학년 때 이사를 갔고, 그 집의 메리트는 초등학교가 진짜 가까웠어요. 그래서 일어나서 학교를 가면은 3분 만에 갈 수 있는, 정말 예. 그냥 늦잠 자면 머리 안 빗고 그냥 눈곱만 떼고 가면 되는 그 정도의 거리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 집에 살면서 제가 좀 워낙 어렸을 때 성격이 좀 남자 같아가지고, 지금도 좀 그렇긴 하지만, 그래서 남자애들하고 진짜 메뚜기를 많이 잡으러 다녔어요. 잠자리도 많이 잡고. 추억이다, 메뚜기. 진짜 그 채집통 들고 이렇게 어. 잡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 동네가, 저는 뭐 부모님이 그 동네를 이사를 가셨기 때문에 그냥 살았지만, 원래도 그 동네 살긴 했지만,
그 집에 이사 가고 나서부터 제가 그렇게 예민한 성격이 아닌데 되게 많이 예민해졌었어요. 네네. 그때 초등학교 때는 친구들하고 뭐 초가을이나 늦여름에 방앗개비도 잡고 메뚜기 잡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동네에 성황당 나무가 있어요. 수목이라고 하죠. 거기 지정이 되어 있어요. 표지가 있어서. 그래서 성황당 그 나무가 있든지 말든지 저는 그 잠자리 잡는 게 집중돼가지고 애들하고 거기서 많이 놀았어요. 거기가 풀밭이 되게 많아서 네. 그런 곤충들이 많았거든요. 그때는 어릴 때라서 그냥 신경 안 쓰고 그런 거 자꾸 잘 놀았는데, 그때가 여름이니까 덥잖아요? 저녁이 네. 돼도 그렇게 춥지가 않아요. 근데 항상 거기서 놀고 나면은 추워가지고 더 놀 수가 없어요. 추워서, 왜 이렇게 추워? 이러면서 집에 갈 때도 추위에 덜덜덜 떨면서 집에 가고 그랬어요. 예. 그리고 나서 항상 집에 가면 감기에 들거나 몸살기가 있거나 그랬어요. 근데 뭐 어릴 때니까 놀다가 그럴 수도 있으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갔는데, 본격적으로는 근데 제가 중학교에 입학을 하면서 저희 부모님도 그렇고 제가 그 집에서 진짜 엄마 아빠랑 많이 싸웠어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도 부부싸움을 자주 하셨었고. 근데 제가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저는 가위라는 거를 뭐 아예 몰랐는데, 가위에 눌린 건지 이게 뭐 악몽을 꾼 건지 귀신을 본 건지 분간이 안 되는 상황을 처음 겪었어요. 그 집 구조가 보면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렸지만 작은 방이 거의 끝에 있어요. 그리고 방이 그렇게 집이 넓지 않았어요. 되게 아담했고, 네. 집에 들어가면 햇빛이 되게 잘 비쳐서 저는 그 집이 무섭다거나 그러진 않았는데, 그냥 잘 생활을 하다가 작은 방에서 이제 저는 항상 자는데, 그 작은 방에서 잘 때 그 보면 책상 1이 있어요. 그리고 책상 2가 오른편에 있는데, 저랑 제 동생은, 여동생은 잠잘 때 침대에서 안 자고 요를 항상 깔고 잤어요. 예. 그래서 요를 깔고 자니까 저는 또 옆에 뭐가 있어야 잠을 잘 자요. 벽이나 아니면 뭐 가구든 이렇게 딱 구석지에서 좀 잠을 잘 자는 스타일이어가지고 항상 그 책상 1 바로 밑에서 붙어서 잤어요. 예. 그래서 그날도 중학교 이제 올라갔으니까 엄마가 너 이제 공부 좀 하고 자라. 그래서 제가 항상 좀 일찍 자는 편이었는데, 그날은 9시부터 1시간 정도를 스탠드를 켜고 공부를 하고 자려고. 공부를 하고 스탠드를 딱 끄고 10시쯤에 이제 요에 누웠어요. 그래서 눕고 잠이 들었는데, 그전에는 그런 게 없었는데 갑자기 그날 눈이 팍 떠진 거예요. 네. 누가 깨운 것도 아니고 그런 것도 아니었는데 눈이 팍 떠졌어요. 그래서 화장실을 좀 갔다가 자야겠다. 그래서 일어나려고 하는데 발끝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근육이 쫙 그 쥐난 것처럼 굳어가지고. 그래서 처음 이제 제가 겪어보니까 이거 뭐야 왜 이래? 이러면서 좀 짜증이 났어요. 저는 좀 원래 그때 짜증이 많아서 사춘기가 와가지고 짜증이 많아서 제가 좀 짜증을 내면서 뭐야 이러면서 좀 짜증을 내면서 깼는데, 그때는 스탠드가 요즘처럼 뭐 LED 신식이 아니라 뭐 형광등 빛처럼 이렇게 됐어서 맞아. 그거를 끄면 잔열이 남아요. 약간 잔빛이 남아요. 네. 은은하게. 완전 환하진 않지만 약간 은은하게 빛이 남아서 눈을 이게 떴으니까 아무것도 안 보긴 하지만 좀 지나면 금방 보여요, 뭐가. 그래서 몸이 안 일어나기니까 짜증나네. 내가 너 운동도 안 했는데 왜 근육통이 와? 이러면서 좀 짜증을 내면서 일어나려고 하는데도 안 일어나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상하다 이러면서 저는 이제 정자세를 자고 있어서 제가 천장을 보고 자연스럽게 책상 위를 보게 됐어요. 제 책상 위를. 그 책상 1로 표시되어 있는 그 책상 위를 봤는데 거기에 뭐가 거무튀튀한 게 보이는 거예요. 뭐 지푸라기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저게 뭐야? 저는 분명히 책상 위는 항상 싹 정리를 해두고 자요. 예. 그래서 뭐 있을 게 없는데 저게 뭐야? 이러면서 눈을 계속 찌푸리고 비비고 막 이래서 계속 봤어요, 그거를. 근데 머리카락 같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머리카락인 것 같아요. 저희 집에는 머리카락이 있을 리가 없어요. 저는 항상 단발머리였고 제 동생도 머리 길어봐야 항상 쇄골 정도였기 때문에 머리카락이 그렇게 보일 리가 없어서 아니 저게 뭐야? 이러면서 계속 봤어요. 이상하네 이러면서 계속 봤는데 웬 동그라미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집중해서 봤어요. 저는 원래 겁이 없는 성격이어가지고 뭐야 저게 뭘 보고 있어 나를 저게 뭐야 하면서 계속 봤는데 시꺼먼 눈인 거예요. 그냥 시꺼먼 눈이에요. 눈. 근데 눈이 하나밖에 없어요. 예. 그냥 눈만 보여요. 눈만. 그래서 아니 나랑 이게 뭐야 이게 가위 눌린 건지 악몽인지 분간도 안 되는 상황이고 몸은 또 안 움직이지. 그러니까 이제 제가 끙끙대기 시작한 거예요. 답답하고 막 저게 뭐지? 소름도 돋고.
근데 자세히 제가 계속 봤어요. 왠지 거기서 눈을 떼면 저를 덮쳐버릴 것 같아서 그냥 보자 해서 봤는데 책상에 웬 여자가 엎어져서 저를 내려다보고 있는 거예요. 예. 무슨 통나무처럼 몸이 그냥 일자로 쭉 뻗어져가지고 저를 내려다보고 있어요. 근데 그게 머리 길이가 가늠이 안 돼요. 뭐 시꺼매서 잘 안 보이는 건지 모르겠는데 정말 길었고 얼굴은 너무 하얗다 못해서 무슨 백지장 분필가루를 갈아서 찍어놓은 것 마냥 예. 너무 하얀 거예요. 너무 하였어요. 핏기라는 거는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소름이 확 돋아서 옆에 이제 왼쪽에 동생이 자니까 동생을 어떻게 좀 깨워야겠다 싶어서 움직이려고 해도 안 움직여서 어떻게 막 해가지고 왼손 손가락이 조금 움직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조금 이제 움직여서 동생을 만지려고 툭툭툭 하는데 없어요, 동생이. 그래서 얘는 어디 간 거야? 그래서 진짜 그 순간에 정말 미쳐버리겠는 거예요. 무섭지. 처음 겪는 일이지. 저거는 뭔지도 모르겠지. 날 깨워줄 애도 없지. 그래서 계속 끙끙대는데 이게 처음에는 눈이 하나만 보였던 게 얼굴 반쪽이었나 봐요. 아, 그래서 하나로? 네, 그래서 그 책상에서 이제 얼굴 반쪽만 내놓고 있었나 봐요. 그래서 점점 갈수록 얼굴이 반만 보이던 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른 쪽도. 너무 무서워요. 생긴 게 너무 무섭게 생겼어요. 약간 비출 수 있는 게 그 주온 보셨죠? 공포영화. 주온 그 귀신이요? 가야코 그 있잖아요. 여자 귀신 계단에서 내려오는. 예. 그 귀신이 너무 닮았어요. 저는 아직도 그걸 잊을 수 없어요. 너무 생긴 게 무서워서 제가 지금도 못 잊는 거예요, 지금. 예. 너무 무서웠어요, 정말. 그래가지고 눈을 딱 감았어요.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눈을 감았는데 눈을 감아도 보여요. 눈을 감아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진짜 미치겠어가지고 끙끙대면서 막 왼손만 움직이니까 왼손으로 계속 요를 계속 만졌어요. 이불을 잡아 뜯으면서. 네. 근데 동생이 그때 약간 잠버릇이 있어서 굴러다니면서 약간 잤었어요. 그때는. 그러니까 걔가 이제 굴러다니다가 저를 확 친 거예요. 그래서 깼어요. 확 깨서 앉았어요. 그래서 앉아서 너무 놀래가지고 오른쪽에 책상이 있으니까 이거 봤는데 뭔가 약간 검은 구름처럼 뭉게뭉게하면서 없어지더라고요. 예. 그래서 나 이게 뭐지? 내가 너무 요즘 스트레스 받았나? 그래서 벙쪄가지고 한참을 있다가 물 한 잔 마시고 동생한테 너 자리 좀 바꿔줘. 나 여기서 못 자겠다고. 내가 거기서 잘래. 이러면서 바꿔서 그날 잠을 겨우 들고 그리고 나서 그냥 그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하고 넘어갔어요. 동생. 그냥 이런 일이. 그러니까 저는 그냥 내가 이제 가히 눌렸나 보다. 한참 이제 공부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니까 좀 그랬나 보다 하고 넘어갔는데 제가 그러고 나서 여름방학 때쯤 이제 끝날 때쯤? 여름방학 시작하고 끝날 때쯤에 또 꿈을 꿨어요. 그 방에서. 네. 근데 꿈을 꿨는데 제가 사는 곳이 약간 고속도로를 들어가는 IC 있죠. 거기랑 가까워서 그 IC 가는 곳 주변이 다 논두렁이었어요. 네. 근데 이제 제가 꿈에 거기를 걷는 거예요. 거기를 걷는데 제 느낌상으로 새벽 시간으로 느껴졌어요. 그래서 약간 푸른빛이 도는 하늘을 이렇게 보면서 제가 이제 걸어가고 있는데 뒤에서 차 소리가 나길래 이렇게 무슨 소리야? 이러면서 이렇게 뒤를 돌아봤는데 웬 되게 남청색? 분청색? 그런 엄청 큰 공항버스가 이렇게 오더라고요. 그래서 네. 버스가 오네? 이러면서 쳐다봤어요. 근데 그 버스가 제 옆에 스스스스 이렇게 서요. 천천히. 그래서 뭐야? 그래서 그냥 자연스럽게 쳐다봤어요. 근데 그 맨 앞자리에 검정색 가세 쓰고 얼굴이 진짜 창백하다 보다 파랗게 질린 저승사자가 저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저승버스다. 입술은 립스틱이 검정색 립스틱이 요즘에 나오잖아요. 그런 립스틱으로 칠해놨어요. 진짜로. 그래서 너무 소름이 돋는 거예요. 이게 꿈인데도 소름이 돋아요. 그래서 너무 무서워 이러면서 뒤를 저도 모르게 봤어요. 근데 뒷좌석에는 약간 희끗희끗하게 보이는데 얼굴 형체는 잘 안 보이고 하얀 색깔 옷 입은 사람들이 많이 앉아있더라고요. 몇 명인지는 모르겠고. 예. 그래서 너무 무서운데 발이 안 떨어져요. 너무 무서우니까 꿈인데도. 그래서 어떡해 이러고 있는데 그 저승사자가 저를 보면서 입만 웃는 거예요. 입만. 네. 입만 이렇게 씩 웃어요. 너무 무서워서 도망을 갔어요. 꿈에서. 그래서 웬 건물로 환해 보이는 건물로 들어가서 숨어 있는데 웬 예쁜 아줌마가 왜 그러니? 너 왜 그러니? 이래서 저 이런 일이 있었는데 너무 무서워서 설명도 잘 못하겠어요. 이러면서 얘기를 했더니 괜찮아. 그거는 오늘 하루 종일 돌아가신 분들을 모셔가는 버스야. 네가 그걸 봤나 보다.
지금 새벽 시간대 항상 지나가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예. 그래요? 전 너무 무서워요. 왜 제가 그걸 본 거예요. 저 너무 무서워요. 이랬더니 조금만 기다리면 너네 엄마 아빠가 너 데리러 올 거야?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내일 그럼 기다려. 진짜 저희 엄마 아빠 동생이 저를 데리러 왔어요. 네. 그래서 아빠가 자가용을 끌고 와서 그걸 타고 밤에 번화가를 가면 네온사인 반짝반짝 하잖아요. 네. 그런 데로 저를 데리고 가서 저는 확 깼어요. 그리고 나서 좀 무섭긴 한데 뭐 별일 있겠어? 내가 그냥 또 이상한 꿈을 꿨나 보다 하고 다음날 학원을 저 이제 여름방학 때도 보습학원을 했거든요. 보습학원. 그래가지고 1시인가 2시까지 점심 먹고 와라 이러셔가지고 제가 가야 되는데 좀 늦장 부리다가 늦었어요. 네. 거기도 집에서 한 8분? 걸어가서 한 7, 8분 정도 걸리는 거리인데 그 동네 제가 살던 동네 자체가 좀 외진데 있었어요. 그래서 차도 잘 많이 안 다니고 그런 데라서 저는 항상 무단횡단을 해서 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날도 그냥 늦었으니까 무단횡단 해가지고 막 뛰어서 들어가는데 도로 중간쯤 건넜나? 갑자기 골목에서 소나타2 은색깔 아직도 생각나요. 소나타2 은색깔이 확 튀어나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너무 놀래가지고 또 뭐야 이러면서 가만히 서 있는데 다행히 저를 치진 않았어요. 근데 그 자동차 운전하신 분이 머리가 짧았으니까 남자분이시겠죠? 근데 그분이 핸들에 머리를 박고 그분도 놀라셔가지고 그러고 있고 저는 혼날까봐 제가 무단횡단 한 거니까 혼날까봐 어떡해 내가 잘못하면 어떡하지 이러고 있는데 도망가야겠다 하고 있는데 그 옆에 조수석을 봤거든요. 네. 근데 거기에 여자가 앉아있는 거예요. 그 여자가요. 집에서 봤던 그 여자? 그러니까 그 여자가 머리가 길어가지고 그 여자가요. 제가 그 얼굴을 잊을 수가 없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저를 보고 웃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너무 무서운 거예요. 너무 무서워. 그러니까 저는 그게 지금도 얘기하면서 너무 무서워요. 예. 왜냐면 제가 지금 살고 있는 동네랑 걸어서 한 20-30분이면 가는 동네예요. 그 동네가. 그러니까 지금 저는 그게 머리에 그려지니까 지금도 너무 무서워요. 그래서 뭐야 이러면서 엄청 뛰어가지고 학원 건물로 뛰어 올라갔어요. 근데 저는 원래 땀도 잘 안 나는 체질이라서 땀이 안 나는데 그때는 진짜 땀으로 목욕을 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너 왜 그래? 너 무슨 일 있니? 너 왜 그러니? 왜 뛰어와? 그래서 선생님 저 지금 방금 사고 날 뻔했어요. 제가 무단횡단 해가지고 사고 날 뻔했어요. 이러면서 얘기를 했는데 이거 왜 그랬어? 무단횡단 하면 안 되지? 이러고 수업 이제 시작해서 수업을 하는데 수업이 들리지가 않아요. 진짜 체한 것처럼 얼굴이 창백하고 죽겠는 거예요. 진짜 빨리 집에 가고 싶어. 미치겠어. 이런 상태가 됐어요. 몸이. 그래서 이제 학원이 끝날 때쯤 되니까 선생님이 너 걸어갈 수 있겠니?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못 가겠어요. 선생님 저 사실은 꿈에서 이런 꿈 꿨는데 제가 그 자석버스가 들어간 그 골목 있잖아요. 자석버스가 갔단 말이에요. 네. 그 골목이 그 소나타2가 나온 골목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너무 하나하나 생각나면서 너무 무서워서 선생님 저는 집에 못 가겠어요. 데려다 주세요 해가지고 차량을 타고 집에 왔었어요. 네. 그리고 도저히 안 되겠다. 이거는 엄마 아빠한테 얘기해야겠다. 근데 저희 엄마 아빠는 항상 바쁘셔가지고 엄마는 집에 오시면 밤 11시 아빠도 요식업 일을 하셔가지고 퇴근 시간이 일정하지가 않았어요. 근데도 그날을 기다려서 얘기를 했어요. 나 너무 무섭다. 나 여기서 그런 꿈 꾸고 저승사자 꿈도 꾸고 오늘 사고 날 뻔했다. 그랬더니 엄마는 네가 기가 허한가 보다. 보약이나 지어 먹어야겠다. 이러시는 거예요. 별로 그렇게 제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셨어요. 그때. 되게 어르신분들이 무심하셔가지고. 저희 엄마도 약간 남성적인 스타일이어가지고 그냥 네가 기가 허한가 보지. 그냥 뭐 그런 거를 신경을 쓰니? 이러고 그냥 마셨는데 아빠도 꿈을 꿨대요. 꿈을 꿨는지 실제로 본 건지 모르겠대요. 분간이 안 된대요. 근데 저희 아빠가 안방에서 주무시는데 그 안방이 침대가 있었어요. 네. 근데 침대에 누우면 안방 방문이 보이는 구조였는데 저희 집은 항상 안방 문을 닫고 자진 않았어요. 근데 옛날 집은 나무 문이고 항상 문틀이 있잖아요. 문지방, 문턱이 이렇게 있잖아요. 네. 근데 아빠가 한참 잠을 자고 있는데 느낌이 쎄해가지고 일어났대요. 눈이 딱 떠져서 딱 일어났는데 그 방문 쪽을 뭐가 있는 것 같아 딱 보니까 왜 머리가 엄청 긴 여자가 하얀색 원피스인지 뭐 소복인지 모르겠는데 그거를 거기에 서서 문지방을 지근지근 밟고 있었다는 거예요. 와. 그 문지방을 그냥 서 있는 것도 아니고 양 발로 지근 밟고 있었대요. 예. 그 무슨 그 이불 빨래 발로 하듯이.
그러니까 저희 아빠가 깜짝 놀라가지고 벌떡 일어나셨는데 없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 아빠는 이게 꿈을 꾼 건지 실제로 본 건지 잘 분간이 안 되는데 저도 아빠랑 성격이 좀 비슷해서 너도 그렇고 아빠도 예민해서 그런가 보다고 밥 잘 챙겨 먹고 그러라고 그냥 그러시고 아빠가 출근을 그때도 여느 때처럼 이제 다음날에 하셨어요. 예. 근데 저희 아빠는 퇴근이 항상 일정하지가 않다 보니까 퇴근하실 때는 엄마한테 전화를 하세요. 출발을 할 때. 뭐 술을 드실 때도 있으니까 술자리가 있으면. 그래서 그날은 저는 당연히 아침에 일어나면 엄마 아빠가 출근 준비하고 계시니까 그냥 그날 자고 일어나는데 엄마도 없고 아빠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오늘 빨리 출근했나? 이러고 있는데 집에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받았더니 엄마예요. 엄마가 탐사야, 엄마 오늘 집에 지금 못 갔어. 아빠가 지금 병원에 입원해서 집에 못 갔어. 뭐 냉장고에 반찬 있고 밥 해놨으니까 동생이랑 챙겨 먹어라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왜? 왜 그러는데? 그랬더니 나중에 얘기해줄게 이러시고 나중에 이제 아빠가 병원에 입원하고 엄마가 이제 집으로 오셨어요, 다시. 그래서 얘기하시는 게 아빠가 괴한한테 약간 소위 말하면 그 뒤통수 이렇게 팡 치고 도망가는 거 있죠. 뻑치기? 예. 그거를 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아빠가 왜 갑자기 그런 일을 왜 겪어? 이랬더니 아빠가 대리운전을 하고 나서 차를 주차하고 이제 한참 올 시간이 됐는데도 안 와서 엄마가 마중을 나와 있었으니까 초등학교 앞에까지 갔대요. 예. 근데 뒤에서 웬 남잔지 여잔지 웬 개안이 방망이 같은 걸로 아빠 뒤통수를 빵 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쓰러지니까 바로 막 아빠를 때리고 또 엄마가 달려가서 말리려고 하니까 엄마를 때리고 밀치고 그래서 도망을 가버렸대요. 예. 근데 그때는 CCTV도 없을 때고 그때는 또 밤이니까 새벽이니까 사람도 없어 목격자도 없어서 결국 그 사람 못 잡았어요. 아. 근데 항상 제가 느끼는 거는 그 여자가 나타나면 뭔 일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제 느낌이. 야, 대박이다. 예. 그래서 뭐야 왜 자꾸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지? 그런가 보다 하고 말았는데 아빠도 좀 저희 아빠는 기가 세시거든요. 그래서 좀 아니다 싶으셨는지 푸닥거리를 하시겠대요. 저는 푸닥거리가 무슨 말인지를 이해를 잘 못했는데 네네. 뭐를 하시겠대요. 그러더니 갔다 오시더니 저도 더 이상 그 집에서 뭐 귀신을 봤다거나 뭐 꿈을 꿨다거나 그러지 않았었어요. 근데 그러다가 고3 때 11월 초인데 초겨울이었는데 야자를 끝내고 이제 집에로 오고 있었어요. 수능 네. 직전이었고 이제 그래도 저는 야자를 계속 갔었어요. 그래서 끝나고 집에 오는데 오는 길에 초등학교가 항상 그 초등학교 주변은 초등학교인데도 한 저녁 7, 8시가 되면 사람이 별로 없어요. 예. 인적이 별로 없어서 불법 주정차가 진짜 많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또 그날도 그때 떡볶이 코트가 유행해가지고 떡볶이 코트를 입고 이렇게 주머니에 핸드폰을 싹 넣고 누가 저를 건들면 바로 옛날에 핸드폰 안테나 있었잖아요. 네. 그 안테나로 바로 찍어버리겠다 약간 이런 마음으로 늦은 시간이니까 저는 항상 무서워서 사람이 너무 무서우니까 괴한한테 아빠도 옛날에 습격을 당했었고 나도 그럴 수도 있어 라는 생각 때문에 항상 조심하며 다녔었거든요. 네. 되게 빨리 집에 가고 있는데 느낌이 또 쎄해요. 그게 있어요. 약간 그 여자가 나타나려고 하면 느낌이 쎄해요. 약간 맨솔에담 스프레이 뿌린 느낌이에요. 우와. 등에. 표현 봐. 저는 그랬어요. 와. 저는 다른 건 모르겠고 뭐 제가 주워 들은 바로는 그렇게 귀신이 주변에 있다거나 뭐 그러면 서늘하다고 하더라고요. 서늘해진대요. 근데 저는 그거는 모르겠고 제가 느낀 거는 등골에 맨솔에담 스프레이를 뿌린 느낌이 나요. 그러면서 추워요. 확 추워져요, 몸이. 그래서 또 그런 느낌이 나요. 그래서 저는 땅만 보고 가고 있었으니까 왜 또 이렇게 추워? 이러면서 집에 확 가는데 옆에 덤프트럭 되게 큰 V4 되게 유명한 그 덤프트럭 차에 차가 크게 있었어요. 주차가. 아, 돌보. 맞아요. 그래서 그 차가 있어가지고 왜 뭐야? 그래서 봤는데 덤프트럭은 차체도 원체 높을 뿐더러 바퀴도 되게 크잖아요. 근데 앞바퀴 쪽에 뭐가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무심결에 봤어요. 저도 모르게 그냥 봤는데 그 아스팔트 바닥면하고 볼보 그 차의 차체 면이 엄청 넓었어요. 예. 바퀴가 크다 보니까. 근데 앞바퀴 사이에 마네킹인지 뭔지 뭐가 있는 거예요. 오? 뭐가 있어요. 그 정비공이 마치 수리하듯이. 차 정비공이 그 밑에를 엔진을 수리하듯이 그게 뭐가 누워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건 또 뭐야? 그래서 봤어요. 저는 또 그런 게 있으면 눈을 돌리지를 못해요. 예. 그래서 뭐야 또 저거는 뭐야? 그래서 봤는데
사람인 것 같은 거예요. 저도 뭐야, 너무 무서운데? 이러면서 그냥 집에 가야겠다. 그래서 딱 걸어가다가 제가 또 그런 걸 그냥 못 넘어가요. 저게 네. 사람이면 만약에 저 덤프트럭 주인이 와서 운전하면 깔려 죽을 텐데 저 사람이 술 취해가지고 저기 가서 자는 걸 수도 있을 텐데 모른 척 할 수 없겠다. 그래서 112에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야자 끝나고 집에 가는 학생인데 여기 어디 초등학교 후문 있는 데인데 덤프트럭 밑에 사람이 누워있어요. 자나 봐요. 이랬더니 거기 위치가 어디냐요. 그리고 차량 번호를 말해달래요. 그래서 예. 그럼 다시 가야 되는데 제가 못 가겠는데 이랬더니 그래도 가서 정확하게 사람이 있는 거니까 좀 봐주래요. 그래서 일단 알겠습니다 하면서 다시 뒤로 통화 끊지 마세요 이러고서 다시 갔어요. 있어요. 아직도 있어요 그 사람이. 그래서 난 진짜 사람인가 보다 해서 이렇게 고개를 숙여가지고 이렇게 봤거든요. 네. 머리가 또 길어요. 머리가 또 길어. 미치겠어요 진짜. 그때 그 감정 때문에 진짜 너무 무서워요 지금도. 머리가 또 길어요. 근데 눈은 안 보이고 그냥 옆모습만 보였어요. 옆모습만 보이고 하야 멀건해요. 진짜 허여 멀건해. 거기가 예. 허여 멀건 할 수가 없잖아요. 어두울 수밖에 없어요. 거기는 밤이지. 또 그때 당시에는 한 20년 전 정도 된 거니까 얘기가. 그때는 또 가로등도 지금처럼 환하지도 않고 약간 노란색 주황빛 은은하게 비춰주는 그런 가로등이었기 때문에 예. 환할 수가 없는데 하얘요. 머리는 또 엄청 길어. 그래서 또 그 여잔가? 해가지고 너무 무서워서 이 차 번호 뭐예요? 이러고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집으로 막 달려갔어요. 그냥 집에 갔어요. 네. 그리고 나서 한 15분인가 20분 지났나? 제가 이제 세수하고 옷 갈아입고 나와서 전화가 와 있어가지고 부재중 전화가 와 있어서 모르는 번호길래 그냥 말았는데 또 전화가 와서 받았어요. 그랬더니 경찰관이래. 출동한 경찰관이에요. 그러셔서 네 이랬더니 차량 번호 이거 맞아요?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맞는데요. 제가 가서 봤는데요. 그랬더니 없대요. 예. 그 주변을 다 수색을 하고 인명사고 날까봐 다 돌아다니는데 없대요. 그래서 저는 혼날까봐 또 허위신고한 걸로 혼날까봐 또 학생이니까 진짜 있었어요. 진짜 있어서 전화드린 거예요. 그랬더니 알겠다고. 혼내려는 게 아니라 없어서 진짜 있었는지 물어보는 거라고 해서 있어서 한 거예요. 이러고 말았어요. 그리고 나서 나 뭐야 나 또 진짜 이상한 일 있었나 봐. 또 이상한가 봐 하고 말았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그 여자 귀신이 마지막으로 딱 꿈에 한번 나와. 이건 진짜 꿈이었어요. 무조건 꿈이다, 이거는. 이건 무조건 꿈이에요. 20살 때, 그러니까 제가 이제 고등학교 졸업을 하고 대학교를 3월에 입학을 하잖아요. 예. 2월 말 정도에 이제 그때는 할 일이 없잖아요. 학교를 안 가니까. 그래서 낮에 안방 침대에서 잠을 자러 들어갔어요. 제 방은 이불을 펴야 되니까. 그래서 안방에서 침대에 잤는데 낮잠이 든 거예요. 잠이 너무 쏟아져가지고. 그래서 낮잠을 자는데 꿈에 제가 회사를 다니더라고요. 근데 회사에서 점심을 먹고 1층에 공중 화장실이 있어서 공중 화장실에 볼일을 보러 갔어요. 예. 꿈에서. 근데 공중 화장실이 밑에도 뚫려있고 위에도 뚫려있잖아요. 그렇죠. 그쵸. 그래가지고 화장실 볼일을 보고 있는데 누가 문을 쾅쾅 두드려요. 그래서 제가 근데 똑같이 사람 있다는 표시를 쿵쿵 이렇게 해줬어요. 노크를. 근데 또 두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꿈에서도 또 짜증이 많아가지고 사람 있어요 이랬어요. 꿈에서. 근데 또 두드려요. 그랬더니 제가 이번에 너무 화가 나서 사람 있다니까요 이랬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쾅쾅쾅쾅 소리가 나더니 그 여자 귀신 있죠. 그 가야코 닮은 여자. 예. 그 여자가 팔로 짚고 올라와가지고 그 천장 그 뚫린 데를 화장실 뚫린 데 있잖아요. 문 거기를 자꾸 저를 보고 있는 거예요. 너무 무섭게. 어떡하냐, 얘. 예. 너무 무서워요. 너무 무서워요. 저는 지금도 무슨 거미처럼 팔이 길어가지고 또. 그래가지고 뭐야 꿈인데도 말도 안 나와요. 뭐야 이러고 있는데 그 여자가 저한테 똥을 던져요. 똥을 던지는 거예요. 똥을 진짜 3덩이를 던졌어요. 저한테. 그래가지고 꿈에서도 무서운데 뭐야 나한테 왜 똥을 던져 이러면서 깼어요. 그리고 나서 2시간 정도를 제가 멍을 때리고 있었는데 그리고 나서 집 전화로 전화가 왔어요. 그때 핸드폰이 있었는데 그냥 집 전화로 전화가 와서 저를 찾아요. 뭐 탐사님 계세요? 탐사님 댁 맞아요? 이러시면서 그래서 전데요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그때 당시에는 로드샵이 없었었고 화장품 가게가 한참 로드샵으로 바뀔 때였어요. 네. 에뛰드 하우스로 한참 만들어질 때였어요. 그때가.
그래서 저는 이제 화장품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회원가입을 했었어요. 그 홈페이지에. 네. 회원가입만 해놓고 잊어버린 상태였는데, 뭐 응모도 안 했는데 저한테 15만 원 상당의 화장품을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오, 이거 봐. 좋은 거다. 오. 회원가입을 하신 분들한테 무작위로 추첨해가지고 뭐 15만 원 상당 화장품 보내드리고 있는데 홈페이지 가입하실 때 기재하신 주소가 맞냐? 그래서 이거 사기 아니에요? 저 응모한 적 없는데요? 그랬더니 됐대요. 그래서 그래요? 알겠습니다 하고서 그냥 주소 맞다 하니까 진짜 왔어요. 15만 원 예. 향수랑 뭐 화장품이 다 왔어요. 그래서 그 여자가 나한테 나쁜 마음을 가진 건 아닌가? 이러고 그런 거 그냥 별로 또 신경 안 쓰고 저는 이제 그러고 독립을 했어요. 그 꿈을 네. 꾸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1년 있다가 저희 엄마 아빠는 그 집에서 나오셨는데 그 집이 매매가 아니고 전세였어요. 어. 그래서 이제 집에서 이사 나올 때 집주인분이 오셨었대요. 저는 이제 그때 없었지만. 그래서 엄마가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셨대요. 오래 살았으니까 그 집에서 8년 가까이를 살았으니까. 그래서 뭐 정 많이 들었던 집인데 이러면서 얘기하시는데 이제 엄마가 제가 이제 겪었던 일이나 아빠가 너무 이 집 기운이 안 좋고 너무 막 스트레스 받나서 예민해진다 이런 말을 항상 했었으니까 근데 집이 저희 애 아빠랑 큰애한테는 안 맞나 봐요. 맨날 집 꿈꾸고 안 좋은 일 겪고 그랬었어 이렇게 말을 했대요. 그랬더니 집주인분이 왜요? 왜 무슨 일인데요? 그래서 뭐 꿈에 뭐 여자를 봤다 그러질 않나. 뭐 이 집에서 진짜 괴한한테 다치기도 하고 별일이 많았어요 이러니까 그 집주인분이 미안하다고 얘기를 해줬어야 되는데 미안하다고. 그래서 예. 뭘 미안하세요? 그랬더니 그 집에서 원래 할머니랑 딸이 손녀가 살았대요. 손녀가 살았는데 예. 안 좋은 선택을 해서 돌아가셨다고 딸이 그 손녀가. 그거를 8년 지난 이제 나갈 때 말을 근데? 해주네. 근데 그게 작은 방에서 그랬대요. 제가 잔 방에서. 와. 그러니까 저는 그거를 또 나중에 들었어요. 나중에 엄마가 나중에 말을 해줬어요. 아 맞다 이러면서 그때 그 집주인이 그런 얘기 하더라. 그러니까 네가 겪은 게 그래서 그런가 봐. 그냥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그래서 오, 어머니 엄마 쿨해. 그래서 아니 엄마 그러니까 내가 진짜 겪었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왜 내 말을 그때 안 믿었어. 내가 진짜 그때 너무 힘들었다니까 그랬더니 그래 그래서 네가 살이 많이 빠졌나 봐 그러시더라고. 제가 그때 살이 항상 40kg가 안 됐어요. 아이고. 몸무게가. 오. 그랬었던 얘기예요. 미쳤다, 이거 사연. 지금 어떤 반응들이 있는 줄 알아요? 말씀을 너무 잘한다고. 말이 너무 빠르지 않았나요? 제가 너무 아니, 긴장하고 진짜 솔직하게 말하면 말이 아웃사이더 수준이긴 해요. 근데 말이 다 빠르죠. 박혀. 귀에 박혀버렸어요. 어떻게 이거 그래서 빼가세요. 다행입니다. 빨리. 아이고, 제가 지금 사실은 교정기를 하고 있어가지고 이게 교정인들은 아시죠? 발음이 잘 안 돼요. 발음이 굉장히 샌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시작하기 전에 교정기 때문에 발음이 좀 불명확할 수 있으나 좀 양해해주세요라고 말을 할까? 막 이러면서 고민하다가 잠깐만. 그냥 하자. 이거 이랬는데. 충격인데요. 이거 교정기를 끼고 있는데도 이 정도라면 교정기를 뺐을 때는 거의 AI 수준이라는 건데? 기계 같다는 소리를 듣긴 했어요. 약간 말하는 기계 같다, AI 같다, ARS 같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긴 했어요. 아니에요. 목소리도 너무 좋으시고 진짜 표현력이 당시 또 실제로 겪은 일이다 보니까 진짜 표현력 자체가 엄청나게 또 잘 표현해 주셨던 것 같고요. 그리고 다행이에요. 네. 와, 이야기가 무섭네요. 일단은 너무 잘 해주셨고요. 오늘 탐사님께서 해주신 이야기도 또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또 그런 비슷한 경험 하셨던 분들이 용기를 내셔서 또 참여를 해주실 것 같습니다. 진짜 너무 감사하고요. 절대 글을 읽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하나도 안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너무 고맙습니다. 네, 들어가세요. 네. 일단은 이제 사연자분께서 좀 말을 잘 못할까봐 이제 미리 적어 놓으셨다고는 했는데, 절대로 뭔가를 읽는다거나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본인이 겪었던 그 상태 그대로 이야기를 들려주신 것 같아서 너무너무 또 무섭게 소름 돋게 잘 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집은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싼 게 비지떡이니까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